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의 점원이라는 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비스 개요 및 소개, 추진 배경, 핵심 기술, 향후 계획 및 회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의 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대화 주문 시스템입니다.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대신에 점원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음성 대화만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추진 배경 및 개발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60%에 달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왜 불편한지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뒷사람 눈치, 조작의 어려움, 검색의 어려움, 기기 오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어, 90, 970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한 통계에서 이 고령층들이 평균 외식 연간 비용이 110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어, 약 10조 원 규모의 외식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합니다. 또한 외식업장에서는 AI 대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STT, LLM, TTS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STT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LLM이 텍스트로 된 질문을 받아 답변을 생성한 후에 TTS로 답변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대화만으로 주문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 내용은 크게 STT, 데이터, LLM, 백엔드, 프론트엔드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STT, TTS입니다. STT 모델은 고령층 대화 음성 데이터, 중고령층의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 대화 데이터를 구해서 직접 모델마다 테스트를 하면서 선정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정확성, 처리 속도를 종합해서 오픈AI에서 제공하는 STT 모델인 위스퍼 미디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STT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VAD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VAD란 음성 활동 감지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음성 데이터에서 음성 활동을 감지해서 음성 활동이 인식되지 않는 구간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VAD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데이터 크기를 줄여서 데이터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발 과정에 대해 유진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LM 및 백엔드 발표를 이어서 할 팀원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AI 주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구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테스트에서 베이스 LLM 모델은 20회의 주문 질의 중 단 35%만이 의미 있는 응답을 제공했으며 그마저도 왼쪽의 예시처럼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데이터에 그쳤습니다. 또한 주문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상단의 예시처럼 LLM은 사용자의 묘사를 이해하고 원하는 메뉴를 추측하는 자연어 처리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LLM을 주문이라는 역할에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라그 기술을 도입하여 메뉴, 가격, 옵션 등 주문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LLM이 실제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처럼 친절하게 메뉴에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점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라그의 개발에는 LLM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인 랭체인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랭체인을 활용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라그를 도입한 저희의 개발 모델 구조도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택한 도메인의 최적화된 메뉴 데이터 구성을 위해 맥도날드 홈페이지에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요청하고 뷰티풀숲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데이터를 추출 및 파싱하여 제이슨 형태의 메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라그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분할입니다. LLM이 할루시네이션 없이 답변에 필요한 정보만 받기 위해선 정보 손실이 없는 최소 단위로 작게 쪼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제이슨 형태로 구성한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데이터에서는 메뉴 간 구분 기준인 두 번 줄바꿈을 기준으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활용하여 분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할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고차원의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임베딩을 시행 후 파이스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캐싱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한 번 생성된 벡터를 저장해두고 재사용함으로써 매 요청마다 임베딩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임베더로 업스테이지 임베딩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오픈AI 임베딩을 먼저 도입했으나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 그래프처럼 쿼리와 검색된 데이터 연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해 찾아보니 업스테이지 임베딩이 한국어 정보 검색에는 가장 유용하다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고, 이렇게 변경 후 동일한 쿼리로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분홍색 그래프처럼 정확도가 53%에서 64%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오는 리트리버는 앙상블 리트리버, 즉 하이브리드 검색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키워드 기반 검색기인 BM25 리트리버와 의미 기반 검색기인 파이스 리트리버를 결합한 검색기로 보다 정확한 문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BM25 리트리버는 문서 내에서 주어진 쿼리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문서를 가져옵니다. 이는 빠르고 간편한 방식이지만 맥락상 의미 이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벡터의 유사도 검색을 통해 의미 기반 정보를 가져오는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결합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앙상블 리트리버는 레시프로컬 랭크 퓨전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짜여진 리트리버로 문서당 연관 순위를 매기고 여기에 리트리버의 가중치 점수를 더해 문서를 재정렬합니다. 이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가 LLM에 먼저 들어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언어 모델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많은 LLM 모델들이 있었지만 상단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GPT-4와 클로드3가 둘 다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GPT 3.5 터보, GPT-4 옴니 미니, GPT-4 옴니, 클로드 3.5 소넷 4가지 모델로 테스트 비교를 진행해 보았고, 테스트 결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클로드 3.5 소넷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가장 높은 응답 비용과 또한 가장 긴 평균 응답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응답 시간은 매우 중요한 평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응답 시간, 비용 효율성 면에서 모두 균형 잡힌 좋은 성능을 보인 분홍색으로 표시된 GPT-4 옴니 모델을 선택하였고,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아키텍처 개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디자인 프레임워크 7요소를 적용하여 구성하였고, 진행하면서 프롬프트를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프롬프트와 기본 라그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역할 설정이 잘 되어 있었고, 또한 성공적으로 주문을 받는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별개의 쿼리에 대한 별개의 대답이 출력되어 주문 과정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삽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화 전체를 기억하는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를 삽입하였습니다. 삽입 후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처럼 맥락에 맞는 대답을 출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LM은 대화 기록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맥락을 이해하는 한편 리트리버는 여전히 사용자의 쿼리를 그대로 가지고 정보를 검색합니다. 따라서 LLM은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버거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데이터는 세트 단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어져 왔기에 LLM이 정보를 모른다라고 출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맥락을 기반으로 검색할 키워드를 미리 추출해서 리트리버에 제공할 모듈의 필요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맥락 기반 키워드 추출 모듈을 구축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사용자의 매콤한 버거 먹고 싶어 라는 질의에 LLM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2가지 버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그 버거 2개는 뭐가 달라? 라고 질의했을 때 기존처럼 리트리버에서 버거 2개와 연관된 데이터를 검색해오지 않고 사용자의 질의가 먼저 맥락 기반 키워드 추측 모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듈에서는 이전 대화 내역과 사용자의 쿼리를 분석하여 맥락 기반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 2가지 키워드가 리트리버로 들어가 정보를 검색하게 되므로 LLM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합하게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 구조상 출력 형식이 제이슨으로 통일되어야 했기에 LLM 제어를 위해 원샷 프롬프팅을 적용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출력을 잘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단계별 구축 과정 동안 저희는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단계별 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수를 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최종 모듈인 주황색 모듈은 원의 형태에 많이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모듈은 응답 정확성이 90%까지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응답 시간 비용 측면에서는 베이스 모델인 파란색부터 주황색까지 점점 유용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의 한계점 및 발전 과제로 레이턴시를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성상 프롬프트의 모든 정보들이 한 번에 전송되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될수록 메모리 대화 누적으로 인해 토큰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지연 시간이 10초까지도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 응답 시간 또한 저희의 목표 응답 시간인 2초를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선 사항으로 프롬프트 트레이닝을 통해 프롬프트를 분할하여 모듈화를 진행하고 대화 맥락 최적화를 위해 캐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LLM을 플러터와 연결하기 위해 서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버에는 플라스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RESTful API 개발에 최적화된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빠른 개발과 확장이 용이합니다. 여기에서 랭체인 기반의 주문 모듈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응답을 제공합니다. 또한 앵그록 서버를 사용하여 임시 공용 URL을 생성해서 플러터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플러터 앱에 대한 설명은 제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터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김재희입니다. 플러터에서 주로 말씀드릴 될 부분은 구현된 상태 관리 방법입니다.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장바구니와 채팅 메시지를 전역으로 관리했습니다. 앱을 보시겠습니다. 플러터 데모 영상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로 업데이트되는 영역은 LLM 응답, 메뉴 추천, 장바구니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위해서 LLM에서 해석한 의도대로 요청을 받아줄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되듯이 표시된 클래스가 화면에서는 저 영역에 반영됩니다. 순서대로 대화 내용, 메뉴 정보, 장바구니 모델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프로바이더 내부에 각각 LLM이 요청하는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와 함께 구현했습니다. 프로바이더 디렉토리 내에서 관리됩니다. 메인 앱의 체인지 노티파이어와 함께 사용되어 앱의 전체 데이터가 최신으로 유지됩니다. 모두 음성으로 조작할 경우 음성과 텍스트 간 변환이 모두 플러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 역시 프로바이더 내의 함수에서 관리되며 장바구니 등의 실시간 연동됩니다. 여기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치킨 들어있는 버거 뭐 있어? 현재 신제품으로는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와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버거가 있습니다. 모두 치킨이 포함된 맛있는 버거입니다.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어?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는 100% 통닭다리살 케이준 치킨 패티로 구성된 클래식한 맛의 버거입니다.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버거는 같은 패티에 스리라차 마요 소스를 더해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맥크리스피 클래식 버거로 하나 줘. 네, 여기까지 개발된 앱에 치킨 관한 들어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앱으로 구현해왔으나 기획적으로 전화로 구현하는 것이 고령층에 더 어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개발한다면 전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계획 중입니다. 앱은 추후 더 발전시켜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한 UI, UX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추상 팩토리 등 디자인 패턴도 적용해볼 예정입니다. 시도해본 UI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유지를 위한 상수 관리가 이미 적용된 상태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위한 플러터 스크린 유틸, 오리엔테이션 빌더 등을 시도했습니다. 오른편 사진처럼 가로, 세로에 따라 비율이 자동 적응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주로 담당한 것은 팀장 선웅님은 기획과 STT, TTS 부분, 부팀장 유진님께서는 LLM 전반, 권영님께서는 데이터 크롤링부터 전처리와 서버 구성, 그리고 제가 플러터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